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수 변화는 뭐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증시가 뭐 거의 다우 산업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상해 홍콩 증시도 좀 비슷하고요. 뭔가 좀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전히 고점 대비 22%고요. 코스닥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전히 20%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 대형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주들이 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뭐 한두 개씩 이상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또 신규 상장 종목, IPO 된 종목들,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좀 시장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공매도가 없으니까 아무리 올려도 기관들이 어차피 IPO에 관련돼서 좀 작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좀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쪽에서는 셀트리온 합병 이슈와 그 다음에 HLB 또 리보세라리 관련돼서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정치 관련주,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대선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그 외의 종목들은 내려앉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과연 얘가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떤 현재 스코어를 보이고 있느냐를 한번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코스피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10위까지, 코스닥 공매도 잔고 10위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공매도 금지 조치 때 한번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호텔신라부터 살펴보면 큰 변동은 없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급등하고 이 날짜가 정확하게 11월 6일, 오늘이 12월 19일,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코스피 종목부터 호텔신라 변동 없었고요. 롯데관광 오히려 더 내려앉았고요. SKC 지금 같은 수준이고요. 후성은 좀 치고 나갔네요. 두산 피어셀도 치고 나갔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DB하이텍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내년에 반도체 쪽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번에 그 LIG도 그렇고, 잠깐만요.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이슈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LS 머티리얼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에너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은 완전 최저가다. 이런 것들도 좀 주식이 좀 묘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어디서 좀 장난이 나오느냐, 어디서 수급을 땡기고 있느냐, 어떻게 신규 상장을 했느냐,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시장은 뭐 2차전지 테마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좀 보기 힘든 거죠. IPO 테마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로봇이어서 다 올라가느냐, 두산 로보틱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를 갔어야 되는데 아니고, 다른 로봇주도 안 가고, 그러면 이거는 IPO 테마다. 그냥 기관들이 수급으로 끌어당기는 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공매도가 많았던, 누적 잔고가 높았던 종목을 쇼커버링에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냥 공매도가 없으니까 위에 매물도 없고, 그런 종목의 특징을 이용해서 상방이 열린 종목을 그냥 돈의 힘으로 끌어당겼다라고 좀 보는 게 현재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뭐 개중에 이제 HLB는 좀 독특한 케이스죠. 자, 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요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보세라립이 이제 FDA 승인도 이제 가까워졌고 가능성도 높아졌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간암에서 오늘 뭐 얘기 나온 걸 보면 또 추가로 폐암까지 2차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그렇다 저렇다 FDA 승인이 아니라 기대감이 이제 열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좀 쇼커버가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당겼네요. 외국 쪽에서 뭐 이제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보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제약 바이오 테마 아니면 뭐 또 코로나 관련 뭐 이런 공매도가 높았던 종목이 휴마시스가 더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공매도 잔고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단순 공매도가 있어서 주시장이 안 갔다. 공매도를 금지해서 주시장이 살아났다. 그런 어떤 단순한 흐름으로 주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정책으로 주시장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시국이어서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 개별적인 이슈가 없거나 뭔가 특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가가 단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움직인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그 모든 이 흐름의 어떤 핵심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한몫하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어떤 지금 투기적인 있던 모습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모습이 아니다. 과거에 뭐 코시국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개미 군단, 뭐 동학 개미, 서학 개미 이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고 정해진 캐파 내에서 돈은 한정되어 있죠. 네, 그 돈을 자기 펀드 매니저도 뭐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자금은 한정되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종목을 픽을 잘해서 어떤 종목을 더 많이 비중을 실어서 어떻게 수익률을 올리느냐 단순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앞으로 성장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내가 많이 사느냐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든지 스퀴지 되고 뭔가 한쪽으로 쏠리고 퍼포먼스를 내고 슈팅이 나오고 그냥 쉽게 말하면 키움증권이나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수익률 대회를 합니다. 그 수익률 대회를 할 때 한 달 동안 어떻게든지 수익률을 1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1등이잖아요. 그러면 그 1등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돈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등락순위가 높은 종목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손을 대야지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종목, 좋은 기업 투자한다고 해서 10등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거래량이 높은 종목에서 이슈가 나온 종목에서 여기서 베팅을 해서 그 결과 계속 한 달 동안 맞췄던 사람이 1등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증권사에서 뭐 제공하는 뭐 어디서 하는 수익률 대회 1등인 사람이 매 대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골프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그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꾸준하게 뭐 좀 잘 하고 있는 수준은 있지만 매 대회마다 우승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3년 연속 우승 아니면 이번 때 어떤 대회 강자 이번 때에서 올해 연속 2회 우승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걸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올해 우승했으니까 내년에 또 우승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예, 이거 좀 확률적으로 이렇게 한 번 우승하기까지는 뭐 10번 동전을 던졌는데 10번 다 한 명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 대회를 했습니다. 1000명이 모집했어요. 1000명 모집했어요. 1명, 2명 정도는 진짜 10번 던졌는데 다 10번 한 명이 나올 수 있겠죠. 야, 그런 수준의 게임이 될 수 있는 게 증권사 수익률. 근데 대신에 그 10번을 던지면서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자기 스스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주식이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가 어떤 움직임일 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대목에서 언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디테일한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동전이 10번 던져서 앞에 나왔을 때 상위 100위 중에서 10위가 결정될 거고 10위 중에서 1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고 아무 주식도 없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1등이 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개인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그 100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 운도 함께 따라와줘야 된다. 예. 오로지 나의 실력만으로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증권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그랬던 사람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은 없다. 뭐 워렌 버핏이 지금 잘해서 1년에 20% 정도 수익 내는데 그게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잖아요. M&A하고 합병하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저가 기업 사서 그 기업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매각하고 주가를 부양하고 이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지.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도 매년 20%를 꼬박꼬박 찍는 펀드 매니저 나오거든요. 시장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자기가 20%를 찍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되고 지금 시국은 이런 시장이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장난을 치는 종목 중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만 통통 튀어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팔아서 나 또 같이 그걸 따라 사는 그냥 외동매매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뭐 그런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시속 게임 운동 주시장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저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뭐 그렇다고 어떤 기조를 바꿀 수도 없고 투자 트렌드도 바꿀 수 없고 습관도 바꿀 수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조가 또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사이클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매 사이클을 맞춰서 매 급등주 이슈주를 쫓아가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 한번 3년에서 5년에서 한 번 정도 나의 사이클 한번 오지 않겠는가. 그 사이클을 기다려서 그 사이클 한번 타고 그때 한번 벌고 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철학을 계속 유지하는 거. 내가 나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나의 어떤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행복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벌려고 한 돈을 왜 법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주식 돈 버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번 돈으로 우리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사 먹고 하면서 결국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주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엔도필도 웃으면서도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엔도필도 있고 뭐 세로토닌도 있을 거고 있고 뭐 다양한 뭐 약간 자극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좀 나쁜 쪽인데도 뭐 카타르시스도 있을 것이고 좀 약간 그런 각종 요소들이 다 고루고루 분비되려면 내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다 행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주식은 내 인생의 100의 1 포지션 정도로만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컨트롤 못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